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의 정수 시즌2 오늘부터 함께할 아나운서 최슬기입니다. 우리 방송의 진짜 주인공 이정수 위원님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실전 매매의 바다로 안전하게 모시고 가는 선장님이라면 저는 그 옆에서 잘 보좌하는 1등 항해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한 주를 또 한 달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면서 계속 좀 공매도 부분 재개된다는 이슈들 나오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이정수 위원님이 계속해서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큰 충격이 되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그래도 좀 마음이 불안하게 되죠. 자, 어떻게 시장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되시는 분들 저희와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매매의 정수 직접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이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 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우리 선장님, 캡틴 마이 캡틴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자, 위원님, 이제 시장이 좀 철저히 종목 장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장 그리고 또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오늘 이제 공매도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은 공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초폭락은 되지 않을 거다. 잠깐 일주, 2주일 정도는 적응 기간 때문에 조금 다소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미 벌써 흔들렸던 애들은 타격이 없을 거라 말씀을 좀 드렸고 많이 떠 있는 쪽들이나 조금 더 빠질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종목들 빠지는 것 좀 보면은 제약주 말고는 딱히 그렇게 빠지는 쪽은 업종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두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강하고 건설주들도 은근 움직여주고 있고 풍산이라든지 철강 섹터들 이쪽 애들도 다시 강해지고 있고 포스코도 오늘 2.4% 강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오늘 조선주들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건설, 조선은 제가 철강주 다음으로 순환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업종이었는데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절대 시장 폭락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매도 첫날에서 그래도 흔드는 척이라도 좀 할까 싶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조정 시 매수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조정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지금. 오히려 조정은커녕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일단 제 지금 분위기 상황을 볼 때에서는 조정보다는 오히려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쪽이고 공매도의 영향은 여전히 저는 없다라고도 보고 있고 자, 지수로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로 보더라도 공매도에 대한 영향이 좀 나오려면 3천이 깨져야 돼요. 3천이 깨져야 되는데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중국, 일본, 아시아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 혼자 3천 정도가 깨질 만한 그런 흐름 속의 약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인도 빼고는 지금 치료제, 인도는 아직 치료제가 들어가질 않았으니까 치료제가 확보가 돼 있는 선진국 같은 경우들은 확진자 숫자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냥 완만하게도 살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뚝뚝 떨어져서 이번에 노동절에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가지고 무슨 행사를 진행을 하고 사람이 많이 몰렸다 그러는데요. 그럼 조만간에 그만큼 몰렸으니까 엄청난 확진자가 터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그런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와주고 있고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지금 맞췄던 그 지역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나라에서는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게 잡히고 있으니까
소비주의 흐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건설주, 조선주, 뭐 철강주, 화학주 이쪽은 순환매, 경기 민간주 순환매 쪽으로 지난주, 지지난주, 지난달에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쪽인데 여전히 강합니다. 여전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피로 따지게 되면 빠지질 않아요. 코스피는 3,140을 여전히 지지를 잘 해주고 있고 62선 라인이죠. 그리고 저점 라인도 잘 지금 버텨주고는 있지만 코스닥이 조금 문제긴 한데 코스닥이 61선을 지지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눌림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공매도, 공매도 애들이 공매도 쳐서 돈 벌려면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여기서 50% 빠져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버는 거지. 여기서 이거 이렇게 조금 빠졌다 이게 올라가 버리면 걔네들은 손실이 나겠죠. 물론 손실 나면 걔네 안 팔겠지만 그러다 계속 올라가면 수익 날 때까지 좀 오랜 시간에 그 헛발질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쉽게 공매도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공매도 치려면 하락장이 돼야 됩니다. 제가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공매도의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려면 그리고 공매도 애들이 정말 큰 수익이 나려면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해야 돼요. 하락장이 돼야 됩니다. 하락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공매도가 크게 그렇게 돈 벌 수가 없어요. 뭐 미래를 위해서 공매도 치겠다? 근데 지금 당장 계속 올라가면은 걔네들이 과연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 정도 깨지면 다우 기준으로 3만이 깨지거나 나스닥 기준으로 12,000이 깨지면 그러면은 공매도 얘네들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럼 하락장 되거든요. 미국 시장도 하락장 되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도 하락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 다시 2,000도 깨지고 또 다시 뭐 1,500, 1,700 또 내려가겠죠. 어디가 되면 미국 시장이 박살이 나면. 근데 저는 그런 시장이 향후 1년 안에는 안 온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큰 상승장이 전 남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정이 크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눌림목을 주고 다시 상승하는 쪽으로. 그래서 연말은 그렇게 가고 내년에서도 또 그렇게 가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 뭐 쇼티 상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좋아질 게 뻔한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주식을 못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실적도 견고하고요. 그리고 지금 소비주들이 굉장히 지금 가격이 쌉니다. 물론 소비주들 실적들 안 좋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과 재작년에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었던 굉장히 안 좋은 최악의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국면은 그 망할 뻔했던 그 적자가 이제 슬슬 적자가 줄어들고 내년에서는 흑자로 되고 내후년에서는 다시 원상복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주식은 항상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시장은 경기 민감주도 좋아요. 여전히 경기 민감주 계속 갑니다. 뭐 철강주 조정받으면 또 가요. 건설주 조정받으면 또 가고 조선주도 지금 여전히 강하죠.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도 아닌데 물론 크게 보면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4월 27일 날에 그 저녁 방송에 나와가지고 주유소 방송에 나와가지고 대우조선해양을 추천을 하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에서는 이제 삼성중공업을 여러 번 추천했었는데 둘 다 잘 움직이죠. 바로 경기 민감주 순환매가 계속 나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거기 대비 지금 30%가 갔어요. 지금 지난주 월요일 대비 대형주가 30% 갔습니다. 공매도 친다면서요. 그러면 얘가 30%를 빠져야지 왜 30%가 올라갑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공매도에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계속 움직일 거고요. 철강주 아직 안 죽었습니다. 조선주 뭐 당연히 안 죽었고 뭐 화학주 안 죽었어요. 그리고 건설주도 계속 갈 거고 뭐 내년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섹터들로 해서 경기 민감주 순환매 계속 나와주면서 이제는 소비주까지도 움직일 것도 생각을 하면서 잘 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는 첫날이어서 좀 아무래도 걱정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마음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좀 경기 민감주들 이야기들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좀 무거운 종목들이죠. 조선주나 철강주들 오늘도 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잠깐 간략하게 좀 짚어봤고요. 그럼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이제 확인하러 가보시죠.
자, 우선 지난주 이 표적 종목들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수요일에 저희가 좀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목표 수익률 도달했습니다. 3.2%가량 수익률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초록백 미디어, GKL도 소폭의 수익률 내주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은 195%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표적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주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또 오늘의 표적 종목 호텔신라가 나왔습니다. 호텔신라 매수가와 또 전략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면세점 관련주이면서 뭐 경기 이제 소비주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호텔, 그렇죠? 이제 살아날 거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신세계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들. 신세계 면세점이죠. 그래서 신세계 면세점 관련주, 그다음에 백화점 관련주 계속 여전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전날에서는 여러분들한테 GKL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소비주에 대한 얘기는 아까 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가격 전략은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전일 추천해드렸던 GK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KL 파라다이스 그리고 강원랜드 이쪽이 카지노 관련주.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항공로가 열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뭐 영국도 러시아도 이제 중국도 조만간에 그 얘기 나올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이제 코로나 예방 백신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도 아니고요. 그냥 맞추면 숫자가 뚝뚝 떨어져요, 그냥. 숫자가 뚝뚝 떨어지면서 예방 효과가 확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계속 그 치료제들이라든지 더 좋은 예방 백신의 그 치료제들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계속 나오겠죠.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뭐 빌 게이츠가 내년에서는 코로나가 종식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했고 뭐 올해 내에서도 많은 효과들이 보여질 거라고 여기저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은 소비주들이 이제 움직일 때가 됐는데 전날부터 움직임이 좀 발빠르게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GKL도 자 한번 차트 보면은 파라다이스 아침에 조금 흔들리는 척하더니 다시 약보합으로 다 올려놨죠. 조만간에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카지노 관련주 쪽에서는 파라다이스가 가장 강한데 수급이 좋습니다. 기관 외국인들, 사모펀드, 연기금 열심히 사주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 강원랜드라든지 그렇죠. 강원랜드, 그다음에 GKL 이 모든 이 카지노 관련주들이 같이 따라 올라가면서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소비주들이 슬슬 발동이 걸리고 있으니까 경기 민감주 다음으로 소비주들 순환매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니까 이쪽들 이 세 가지 섹터들 잘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GKL 약간 플러스 장중에 아침에 이제 올라올 때 플러스 났던 사람들은 그거 뭐 아직 3% 수익 안 나왔으니까 그냥 느긋하게 가져가면 17,000원, 그다음 17,500원, 18,000원 돌파하면 GKL도 굉장히 바닥주예요. 차트 보면 완전 바닥주죠. 이런 식의 차트랑 똑같이 생긴 게 HB 테크놀로지라고 작년 12월 달하고 올해 1월 달에 여러분들이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월봉으로 보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월봉으로 GKL도 이렇게 빠져 있죠. 자, HB 테크놀로지 이거는 OLED 장비주 쪽인데 요거 이때 요 모양에서 요때 여기서 말씀드렸죠. 요게 이제 작년 이제 11월 달 모습이고 이게 작년 12월 달 모습이고 그래서 작년 12월 달 요 모습하고 그다음에 1월 달에 요 모습이 있을 때 요게 지금 월봉상으로 하락 N자로 마무리를 했고 이제 바닥에 돌려서 이거를 만약에 공략하면은 얘가 이쪽으로 올라갈 거다.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해놨더니 바닥에서 진짜로 갔죠. 그래서 몇 프로 수익이 났었냐면 이때 당시 80% 정도가 올라갔어요. 88%인가 90% 가까이. 많이 갔죠? 90% 갔어요. 90%. 80%에서 90% 사이. 그러니까 80% 이상 올라갔는데 HB 테크놀로지가 그만큼 갔는데 월봉상에서 바닥에서 잡으니까 3, 4개월 지나니까 80% 올라갔듯이 똑같아요. 차트가. GKL도 월봉상으로 하락 N자 마무리 급속 끝냈고 올라가고 상승하고 횡보하죠. 이것도 올라가게 되면 얘도 3, 4개월 뒤에 80%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HB 테크놀로지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웬만하면 지금 종목들 경기 민감주들 바닥에서 이만큼씩 다 들어줬으니까 80% 못 먹어도 뭐 40%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가는
억울한 게 없이 다들 공평한 거니까. 그래서 많이 빠져 있는 쪽이고 소비주들 카지노 관련주, 백화점, 여행, 그다음에 호텔, 면세점, 뭐 화장품, 소비주 관련주들이 있죠. 다 한 번씩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섹터들 잘 보시라고 지난주 GKL 오랜만에 또 가지고 나왔는데 양호하니까 수급도 양호하니까 그냥 계속 보유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육 종목인 호텔신라. 자, 호텔신라. 일단 아침에 확 움직여 버려가지고 여기에서 좀 쫓아가는 거는 좀 그래요. 근데 돌파 매수인데 돌파가 됐어요. 전일 91,100원으로 전일날 이미 돌파가 한번 시도가 나왔던 종목이고 돌파를 주고 잠깐 흔들렸다가 지금 다시 움직이는데 전날 흔들 때에서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다 그냥 다 차익 실현하고 나간 것 같아요. 벌써 그냥 한 3, 4일 동안 30만 주, 60만 주, 50만 주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다 차익 실현하고 왜냐면 공매도 때문에 무서워갖고 닫아질 것 같고 그 물량들을 기관 투자자들, 투심, 그다음에 사모펀드 이쪽에 산 것 같은데 이쪽에 이제 실질적인 이제 오너가 이제 이부진 사장이잖아요. 그런데 호텔신라의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성생명의 지분을 가지고 이제 호텔신라의 지분을 확보를 하든지 왜냐면 지금 삼성생명이 호텔신라의 약 지분 한 7% 정도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을 지배를 하든지 아니면 삼성생명의 지분을 팔아다가 뭐 호텔신라의 지분을 사든지 그렇게 해서 이 호텔신라를 실질적인 이제 오너로서 지분을 이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이제 사들여야 되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호텔신라의 지분을 삼성생명이 사주든 삼성생명이 사든 이부진 사장이 직접 사든 뭘 됐든 사야 된단 말이죠. 사야 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어쨌든 간에 사서 모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가 방어 차원에서 상승도 가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소비주다 보니까 소비주 섹터들 다 지금 움직임이 좋죠. 그리고 소비주 섹터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동안 못 갔던 섹터들의 종목들을 바닥에 있는 애들은 다 한 번씩 움직입니다. 지금 뭐 두산도 잘 움직이죠. 지지난주 여러분들한테 표육 종목 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 은근슬쩍 되게 잘 가요. 그러니까 바닥에 또 이렇게 생겼던 애들, 이렇게 바닥에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애들 순환매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두산도 있었고 그때 넷마블도 30%인가 20%인가 수익 많이 났는데 지금은 조금 다시 내려오지만 넷마블도 그랬던 것 같고 이 바닥에 있을 때 여기서 그러니까 널브러져 있는 바닥에 있는 섹터들 건드리게 되면 한 번씩 튑니다. 넷마블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었던 두산도 그랬고 삼성물산도 그랬죠. 삼성물산도 이 바닥에서 널브러져 있을 때. 그래서 지금은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종목들을 잡아 들어가면 크게 깨지지 않아요. 호텔신라도 지금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한번 시세를 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매수 가격이 생각보다 지금 아침에 많이 움직여갖고 일단 매수 가격은 88,000원 써냈습니다. 이제 88,000원인데 일단 조정을 받으면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88,000원 안 내려오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88,000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한번 공략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얘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과거의 이슈에서도 경영권 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되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을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서도 그런 이슈가 나올 것 같으니까 기가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열심히 매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최대한 좀 조정받으면 좀 싸게 사보자라는 전략으로 면세점 관련주, 그다음에 경영권 방어 차원의 메이비 들어올 호텔신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호텔신라 만나봤습니다. 작년에 가장 힘들었었던 게 소비주들일 텐데 이제 소비주도 다시 좀 둘러볼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환매 타임 왔는데 일단은 매수가로 88,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조정 시에 한번 매수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셔도 되는데요. 매수가 또 종목명,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실시간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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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해성 TPC요. 해성 TPC, 이거 신규 상장주인데. 그쵸? 잘못, 꼭대기에서 20% 4만 원에 들어갔어요. 20%에 4만 원에? 네. 아이고, 이거 신규 상장주 공략할 때는 초반에 달리질 않으면 굉장히 좀 사고를 쳐요. 신규주들은 네. 원래 그래요. 네. 네, 초반에 아예 그냥 내리 달리면서 초반부터 100% 200% 올라가든가 아니면 초반부터 약하면은 한 몇 개월을 뭐 6개월 정도를 고생을 시켜요 꼭. 뭐 3개월은 뭐 다반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일단은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TPC 일단 기계 섹터로 지금 얘기는 나와 있고 최대 주주 지분은 46%에다가 31% 지분도 가지고 있고 일단은 주주 지금 최대 주주랑 10% 이상 주주랑 두 개 합치면은 거의 77%. 그러니까 얘네들 세상이네요. 그냥 딱 그렇죠? 얘네들이 지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쟤네들의 생각이 올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올라가는 거고 쟤네들이 올리기 싫으면 안 올라가는 그런 이제 섹터인데 뭐 로봇 얘기 나와주고 있고 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뭐 승강기용 뭐 이런 쪽 얘기 뭐 감속기 전문 제조업체라고 나와 있네요. 로봇용 초정밀 감속기 유일하게 양산을 하고 있고 그래요. 일단은 로봇 sek터, 승강기 섹터 뭐 종목들 이쪽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내용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실적도 실적도 나쁘지는 않네요. 뭐 당기순이익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이거는 지금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으니까 뭐 조만간에 다시 흑자 전환을 할 것 같은 느낌? 자,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는데 거래량도 지금 3만 주밖에 거래가 안 돼요, 지금. 네. 그렇게 거래량이 뭐 10만 주, 20만 주 이렇게 활발하게 뭐가 이렇게 뭐 되는 것도 아니고. 네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뭐 회사가 나빠서 뭐 빠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얘네들이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 주가를. 줄줄줄 빼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한 던지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일부러. 뭐 거래량도 뭐 특별히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들어 올렸다가 쭉 지금 뺐는데 네. 이게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 8거래일 정도 이렇게 뺐는데 일단 저점 라인이 여기 저점 라인도 한번 깼군요. 저점 라인도 오늘이 저점이네요. 이거 어차피 손절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많이 손실이 났고 추가 매수는 당연히 안 되고요. 네. 이 하락이 멈추고 반등 나올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그냥 물려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더 빠질 수도 있고요. 네. 오늘 저점이 깨었다는 얘기는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이니까 네. 일단 한 3개월 정도를 두고 보고 바닥을 칠 때까지 정말 징그럽게 빠지면 3개월 동안 빠질 수도 있어요. 원래 신규주들이 그래요. 한번 빠지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올라갈 때쯤이 되면 그때에서는 거래도 실릴 거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연락을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 질문을 거기서 하세요.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그냥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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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종목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종목을 바꾸시겠다고요? 네. 어떤 종목으로요? 셀트론 ICD가 하나만 말씀하세요. 셀트론 한번 해보고. 셀트리온이요? 매수 가격이 얼마신데요? 30만 원이요? 31만 원. 31만 원이요? 네. 자, 비중은요?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20% 뺍니다. 비중은 20%. 자, 셀트리온은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셀트리온의 실적은 좋죠. 근데 그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까? 이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나마 실적이 되는 회사인데 왜 빠지느냐? 저는 제약주들의 흐름들이 여기서 가장 최고 좋을 구간은 이미 이제 정점은 지났다라고 봅니다. 최근에서도 반등 강하게 줬던 제약주들은 다 기대감이에요.
진단키트 자가 이제 진단키트를 사용함으로써 뭐 매출이 증대가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예방 백신을 이제 다 맞게 되면 이제 나라에서 다 맞춰주죠. 노인 많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성인들도 이제 맞히게 되면은 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을 거고. 맞추면은 일단은 코로나 확진자가 뚝뚝 떨어질 텐데 굳이 진단키트 집에 사가지고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그러면은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제약주 섹터들도 진단키트 하는 애들을 싹 다 다시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제약주의 분위기가 하향세를 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소비주 섹터들은 이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이제 오히려 막 좋은 얘기를 때문에 올라가겠지만 제약주들은 이제 바람이 빠질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반등시마다 제가 계속 반등 나올 때마다 이제 잘 챙겨라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이건 지금 하락 추세대를 지금 이렇게 그려놓고 있고 좀 더 빠질 수 있겠고요. 좀 더 빠지게 되면은 22만 원 정도 밀릴 수가 있고 22만 원 밀렸다가 반등 주면 27만 원 정도 그 정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잠수 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물량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는 그거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뭐 쭉 빠진 다음에 다시 들어 올리겠죠. 그래서 시간을 길게 두면은 또 다시 뭔가 또 좋은 호재로 외국인들이 들어 올릴 때 그때 잘 빠져나오시고 지금은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계속 밀릴 수 있으니까 갖고 있는 것만 이제 갖고 계셔라. 뭐 비중 20%에서 더 이상 늘리지 마시고 뭐 내려가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내려가는 건 어쩔 수가 없고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 줘가지고 뭐 재수 좋게 뭔가 좋은 호재로 30만 원 이상으로 들어주게 되면 그때는 잘 손절해 갖고 나오시거나 아니면은 초장기로 가야 돼요. 초장기로 가야 되는데 바닥의 저점이 20만 원이 될지 15만 원이 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초장기로 가기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물려있는 상태에서는 손절보다는 일단 반등시 매도. 그래서 1차적으로는 27만 원, 2차적으로는 30만 원 반등시 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사고 두 번째 문의를 하는데, 네. 맨 처음에도, 샀는 그까지는 온다 해가지고 기다리니까 계속 빠져가지고. 그때 한번 왔을 빠지니까. 거예요. 3월 달에 EU에서 32만 원까지 올라온 거 보고 야 이거 셀트리온 생각보다 많이 가네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거 2월 달에도 3월 달에도 흔들릴 때마다 제가 상담을 했던 종목인데 물론 지금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한테 상담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 반등 줄 때마다 30만 원만 올라와도 정리하셔라라고 했었는데 30만 원이 아니고 32만 원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더 강하게 움직인 건 맞는데 그래, 그걸 들었으면은, 네. 안 샀지만은. 제가 제약주들 싫어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공개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요. 제약주 하지 말고 철강주, 화학주, 건설주, 조선주, 증권주 이쪽 하라 그랬잖아요. 경기민감주 하라고. 한번 지난 방송 한번 쭉 한번 돌려보세요. 제가 한 달, 두 달 동안 해서 제약주는 반등 때 줄 때마다 조심하시고 제약주들은 공개 방송에서 대놓고 싫어한다 그랬어요. 제약주들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뭐 22만 원까지 가니 지금 21만 원까지 이거- 내려온다는 얘기 때문에 이제 무서우신 거죠? 예, 무서워가지고 지금 매도할까 싶는데요. 매도하고 나서 내일서부터 반등 나오면은 그거 괜찮겠어요? 내일부터 30만 원 올라와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문의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게 이제 그 물을 엎질리기 전에서는 물을 잘 잡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물이 엎질른 상태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대응의 영역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벌써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2주 전에 돌아가서 제가 그때 방송했던 걸 보세요. 그러면 제약주들 반등 줄 때마다 팔아서 조선주 사라, 철강주 사라, 건설주 사라, 그렇죠? 두산 사라, 뭐 이런 걸 했었어야 되는 거지. 2주 전에 이거를 괜히 사가지고 이거는 저는 이미 벌써 얘기는 이미 다 끝난 그러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는 것보다는 지금 들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맞는 이 거예요. 취에서는 방법이 없어. 지금 이 취에서는 이거 손절하면은 반등 나올 거고 손절 안 하면은 더 빠지.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지금 벌써 고점에서 이미 물려가지고 손실이 지금 10%가 넘게 났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17%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7%, 13%. 자, 보세요. 지금 하락연자까지 거의 빠질 만큼 빠졌죠.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반등 나오고 저는 또 빠진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손실이 5%, 10% 넘어간 종목은 손절을 하라? 이거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손실이 지금 만약에 2%, 5%도 안 났다. 그럼 저는 지금 당장 이거 손절해버리고 호텔신라를 들어가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손실이 작으면. 근데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손절하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질문으로 뒤에 있는 분이 셀트리온을 질문했어요. 매수 가격 27만 원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럼 당연히 얘기합니다. 그냥 잘라버리세요. 그냥 갖다 버리고 지금 당장 호텔신라라든지 GK라든지 소비주로 들어가세요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손실이 큰 상태에서는 이건 함부로 손절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손절이 나가기 전에 17%까지 만들어 놓으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호텔신라가 지금 잘못한 게 아니고 매수 가격이 너무 높게 잡아서 손실이 큰 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글쎄, 너 그러니까 지금 27만 원까지 간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자, 매도하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에 뒤에 분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셀트리온 비중이 80%입니다. 라고 질문해요. 거의 몰빵식으로. 근데 매수 가격이 27만 원이다. 저는 그러면 손절하라 그래요. 근데 또 뒤에 분이 또 질문해요. 매수 가격이 35만 원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전 보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손절과 보유가 정해지는 거지 종목이 지금 뭐 좋으니까 가져가라. 종목이 나쁘니까 손절하라. 그것보다는 손실폭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지금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에서 여기서 손절해가지고 반등 나오게 되면 그럼 뇌동매매에 휩싸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전망은 전망대로 보는 거예요. 전망은 안 좋다라고 봐요. 더 빠진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절은 안 되는 이유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저도 20만 원까지 내려가면은 그 손절이 더 크니까 지금 현재 매도를 자, 그럼 그렇게 할까 하세요. 자, 그러면 손절이란 얘기를 듣고 싶으신 것 같은데, 자, 손실이 마이너스 17%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기준에는 손절이 아니에요. 하지만 더 빠질 것 때문에 지금 손절해야 되는 물어보셨죠? 그럼 반등이 나와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손절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손절하시고 30만 원까지 올라가도 나는 보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30만 원 쪽으로 반등 줬다가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추세가 하단이에요. 하락. 그러니까 자, 손절하라고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손실 지금 시장에서 폭락장도 아닌데 마이너스 17%짜리를 뭐하러 손절을 해요? 지금 위치에서. 저라면 손절 안 해요. 물론 이미 손절을 2주 전에 벌써 버렸겠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손절이 늦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종목이 더 빠진다라 그래서 여기서는 손절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손절하라 말씀을 드려도 정작 못합니다. 손실이 마이너스 5%도 아니고 지금 시장이 폭락장도 아닌데 마이너스 17%나 됐는데. 자, 손절하세요 이거. 아셨죠?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약주들은 벌써 지난달, 지지난달 조심해야 된다, 반등지 때마다 파시라고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손실이 큰 상태에서는 대응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손실이 크기 전에 미리미리 질문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자, 일단 문자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빌 문자 들어와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게임빌 매수 가격이 5,500원의 비중은 20%, 5,500원. 이것도 지금 고점에서 지금 물리셨죠? 자, 이거 바닥에서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데 게임빌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인가요? 이것도 한번 추천해가지고 지금 수익이 꽤 많이 났어요. 이거 수익이 한 50% 좀 넘게 나와 있는 상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쭉 올라갔다가 50% 넘게 수익이 났다가 지금 밀렸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5,500원에 샀죠. 주식은 바닥에서 잘 사야 되는 거지 고점에 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물리게 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주가 차트를 보면 여전히 아직 바닥 쪽에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셀트리온을 추천하지 않고 셀트리온 같은 애들을 절대 여러분들한테 종목으로 주지 않는 이유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위치를 한번 봐봐요. 얘네들의 위치는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에 2,000원짜리 종목이 40만 원까지 갔다 그랬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얘가 10배로 가면은 2만 원이고 100배, 지금 이게 200배 정도 올라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시간을 두고 얘가 떨어지기가 쉽지 이게 계속 올라가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점에 있는 자리에서는 이런 종목을 조심하라 얘기했던 거고 게임빌 같은 경우는 월봉상으로 보면 바닥에 있죠. 그래서 얘는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우상향 올라갈 것 같아서 작년에서 여러분들한테 게임빌을 추천했던 종목인데 많이 갔죠. 많이 가고 지금 조정을 받는 건데 다시 올라올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비중은 20%씩이나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은 기다렸다가 시장이 지금 공매도 때문에 얘기들이 지금 뭐 여기저기서 지금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좀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세를 찾고 코스닥도 반등 나오고 그다음에 거래소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그러면은
얘도 다시 5만 원 쪽으로 반등을 줄 것 같으니까 이거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인 삼성출판사. 삼성출판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48,000원에 비중은 20%. 48,000원에 비중은 20%. 이것도 마찬가지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하니까 주식을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하게 되면 손절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손절을 빨리 했었어야 될 종목을 지금 손절을 못하고 지금 62선까지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손실이 작지 않을걸요? 지금 11% 정도? 반등 주면 잘 잘라서 나오시면 돼요. 61선 깨지면 밑으로 또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추가 매수를 할 거면 35,000원 부근 뭐 3만 원 이게 나눠서 사세요. 추가 매수할 거면 35,000원, 3만 원, 25,000원 이렇게 5,000원씩 밑으로 밀릴 때마다 추가 매수하면 빠져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근데 그쪽까지 밀리면 종목이 손실이 마이너스 뭐 40%까지 밀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 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62선 지지하고 얘가 반등 나오고 올라가서 수익으로 바뀌면 5만 원 쪽 올라오게 되면 그때서는 잘 일단은 팔고 매매는 매매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매는 짧게 할 거면은 손절을 짧게 잡아야지 단타 치는 사람들이 마이너스 벌써 11% 이렇게 돼 있다는 건 마이너스 40%도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종목을 단타쟁이들이 이제 단타를 치는 이유는 강한 종목을 엔터를 쳤더니 그 다음 날에 또 급등 나오고 또 급등 나오는 걸 그 대신에 그 다음 날에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손절을 빨리 하지 않으면 그 종목이 동방 봐봐요. 동방 떨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쭉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단타로 끝냈어야 되는데 단타에서 물린 사람들은 지금 마이너스 50% 가까이 내려온 것처럼 그래서 단타 치는 사람들은 그 단타에 맞게. 근데 얘는 단타 지금 기준이 깨졌어요, 지금.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손절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더 빠져도 계속 물려 있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등 줄 때 잘 손절하시고 손절은 이미 늦었다. 이미 일주일 전에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것을 지금까지 물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유엔젤 뉴엔젤? 4,900원에 10%. 뉴엔젤이요? 네. 유엔젤? 네. 네, 유엔젤. 자, 오늘 그래도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수익이시죠? 아니구나. 아직 수익 아니에요. 되려면 3,900원, 4,900원이에요? 네, 4,900원.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거래소 종목이기는 한데 시가총액이 545억. 굉장히 소형주예요. 그렇죠? 네. 좀 가볍고 지수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지금 코스닥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61선 깨지 않고 여기서 눌림목을 주고 반등을 주려는 모양이 나오는 것 같고 시장 분위기는 좋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유엔젤도 그렇고 지금 그동안 소형주들도 섹터들도 바닥에서 한 번씩 들어주는 오히려 공매도 때문에 다들 이제 겁먹고 그랬지만 오히려 공매도 이후에서 그러니까 공매도가 지금 이제 벌어진 상황인데 공매도 시장 이후에서 시장 종목들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얘도 유엔젤도 5,000원 돌파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5,300원에 샀다가 계속 이제 물을 탔어요. 아, 물을 타셨어요? 네, 재작년 12월에 샀거든요.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에. 재작년에? 네. 무조건 물타기 하는 것은 능사는 아니지만 이거는 그래도 물타기가 잘 되었네요. 그래도 지금 네. 보면은 다른 섹터는 틀리지만 지금 종목들이 지금 폭등하는 게 지금 눈에 보여요. 지금 종목들이 지금 강한 게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정도의 시장 분위기면은 5,000원까지 얘도 반등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익이 나오면 비중을 좀 줄여주는 전략으로. 그래서 이거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중간 점검을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 상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수 위원님, 우리 단 한 분이라도 더 고민 해결해 드리려고 정말 쉬지 않고 계속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02-3153-2611번 아니면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실전 매매 정수 프로그램 이름을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으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의 표적 종목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호텔신라였는데요. 호텔신라 지난주 후반부터 거래가 조금씩 늘어났더니 오늘은 개장 직후에 좀 뛰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지금 현재 4%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92,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개장하고 1시간 30분 정도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 시장은 또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좀 시장이 연일 파란불을 켜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자, 오늘은 조금씩 빨간불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개장 직후에는 좀 혼조세를 보여주다가 30여 분이 지난 시점부터 좀 빨간불로 상승으로 방향을 굳히면서 서서히 오름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현재 0.79%가량 상승하면서 3,17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장 직후에 거의 1% 가까이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조금씩 반등을 시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현재 98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조금 흔들렸던 우리 시장, 오늘은 좀 빨간불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님, 오늘 장끝까지 이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폭락한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없을 것처럼 보이죠. 이미 벌써 이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강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공매도로 인해서 시장을 폭락한다라는 거는 이제 두려움은 이제 슬슬 좀 거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코스피의 지금 시장의 흐름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오히려 공매도 전까지의 공포감으로 인해서 기가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매도했던 애들이 다시 지금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기관들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데 아직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그렇게 활발하게 좀 들어오진 않고 있는 점. 그래서 지수가 폭등할 것 같지도 않지만 빠졌던 종목들에 대해서 반등세는 확실히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IT 부품주들이 지난주 내내 가장 그 타격이 지금 좀 컸었던, 왜냐면 올라간 거 없이 떨어진 애들이 좀 있었고 올라갔던 애들은 다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주거든요. 실리콘웍스 한번 보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 실리콘웍스 그동안 고점에서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조정받은 건 당연하죠. 근데 벌써 오늘 하루 만에 4% 반등 주면서 빠졌던 폭을 절반을 회복을 합니다. 그에 반하면 후성 같은 애들은 그렇게 올라간 것도 없는데 올라간 게 좀 적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좀 차별화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IT 섹터에서 갈 애들은 분명히 갈 거고 그다음에 낙폭과대 종목도 다시 살아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IT 부품주들도 5월 달에 반도체 특별법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 21일 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또 나올 수도 있고 해서 IT 섹터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쇼티지 상태로 인해서 부족 현상으로 인한 그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섹터들도 많이 좀 흔들렸었는데 오늘은 또 강해요 또. 만도가 강하고 기아가 또 강합니다. SL도 강하고 한원 시스템도 강하고 그리고 현대차도 오늘 강하고 그 자동차 섹터가 좀 강한데 수급이 최근에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개인들한테 겁을 내주고 그리고 거꾸로 올라가는 부분들 마치 개인들이 이쪽 방향이 위험하다라 그러면 뒤통수를 치고 잘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거꾸로 잘 움직여요 종목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하는 애들을 잘 보세요. 걔네들이 안 빠지고 올라가는 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대차 때문에 뭐 공매도 때문에 얘네들이 위험하다. 기관과 외국인들 그리고 과거에서도 쭉 기사들을 보면 빠질 것들에 그렇게 경고를 미리미리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경우들이 없었습니다. 공매도로 진짜 빠질 거면 다 숨겨요. 그리고 나서 많이 빠지고 나서 얘 빠진 이유가 공매도 때문에 그렇다 해서 개인들이 거기서 아 얘가 지금 바닥에서 많이 빠졌는데 더 빠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50% 60% 손절하고 나갑니다. 개인들이.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보면 그 기사 이후에서 많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빠지기 전에는 그 얘기를 안 해줘요. 일부러 안 해줍니다. 일부러 안 해놓고 쭉 다 빠진 다음에 빠진 이유를 얘기해주고 한 달 뒤에 매집해놓고 올려버리는 대형주의 흐름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빠지기도 전에 공매도 때문에 위험하다고 미리 경고를 하죠. 저는 빠진다라고 경고하는 게 아니고 이거 올리고 싶은데 개인 투자자들 보고 나가라고 하는 얘기로밖에 저는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지금 치고 있는 애들 뭐 TK 케미칼부터 해서 굉장히 강해요 종목들. 치고 가는 종목들 뭐 두산, 정고점을 돌파하고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들, 뭐 그 외에서도 뭐 효성,
뭐 신세계, 뭐 기아, 뭐 등등 지금 종목들 SK하이닉스도 오랜만에 쭉 빠졌다가 오랜만에 지금 강한 반등세가 좀 나와주는데 그렇게 오후장에서도 시장이 급락하거나 뭐 그렇게 공매도 때문에 위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 장 끝나게 되면은 이제 거기다 막 여기저기 기사들이 나오겠죠. 뭐 공매도 첫날 뭐 생각보다 어쩌다. 거기에 기사에 휘둘리지 마세요.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에서 지금 시장 흐름이 보게 되면은 경기 민감주 순환해놨죠. 그다음에 소비주 가겠죠. 그다음에 대형주들. 예를 들어서 CJ 같은 경우도 두산도 가고 다 가는데 CJ는 아직 올라간 게 없죠. 이런 애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갔던 대형주들 순환매. 효성도 마찬가지예요. 못 갔던 애들이 가는 겁니다. 효성도 이 바닥에서 제가 봤던 종목인데 무지하게 잘 가요 지금. 못 갔던 대형주들이 지금 가는 순환매 흐름이니까 대형주 쪽에서 안전하게 수익 내고 싶다. 못 갔던 경기 민감주를 찾거나 지주사, 대형주들 이런 애들을 찾으시면 되고 개별주 쪽으로는 조만간에 이제 시장이 좀 안정세를 좀 찾아야 되는데 아직 코스닥 요 모양으로 안 됩니다. 하나 더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내일 5일선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럼 낙폭과대 IT서부터에서 뭐 중소형주들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으니까 내일 저게 나오면은 내일서부터 또 코스닥 종목들 또 매매로 또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같은 날에서 공매도가 무서워가지고 손절을 한다. 이미 그게 무서웠으면 벌써 지난주, 지지난주 4월 초부터 손절이 나갔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텼다라는 얘기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안 빠진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보유했던 사람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그 종목이 올라갈 실적이 확실하다. 아니면은 뭐 차트가 바닥에 있다. 아니면 수급이 좋다.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믿는 구석이 있다라면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에 휘둘리지 마셔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상담으로 채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지노맨 컴퍼니 매수 가격 72,900원의 비중은 40%. 지노맨 컴퍼니. 주가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오늘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는데도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애들은 지금 시장에서 소외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소외를 받고 안 움직이겠다고 말을 안 듣겠다는 이제 차트 모양인데 72,900원. 이게 물린 가격이 좀 작으면 물린 가격도 작거나 매수 가격이 5만 원밖에 안 되면은 지금이라도 이거 손절하다가 소비주 섹터나 아니면은 건설주라든지 다른 쪽들로 차라리 교체를 하는 게 유리한데 매수 가격이 좀 높아요. 손실도 작지 않고 이때에서는 반등을 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이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거래량도 실리지 않으니까 뭐 초급락은 안 나올 거고요. 기다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반등이 조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한 55,000원 그 정도 반등 나오면 거기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거나 전화를 상담을 다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상담. HDC 매수 가격 12,500원의 비중 10%. 자, 면세점 관련주들부터 해서 이쪽 애들이 다 움직임이 좋으니까 이것도 움직임이 거기서 잘 나와주는 것 같네요. 오늘 좋은 모양인데요. 이 정도면은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정고점 돌파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2,500원이면 오늘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사기에는 조금 얼마든지 이거 싸게 바닥에서 지난주에 살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좀 산 거는 조금 무리를 좀 했지만 그래도 정고점 돌파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충분히 지난주 여기서 11,700원, 800원대, 12,000원 이하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일단 돌파가 되면 그때서는 좀 더 보유를, 돌파가 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끊었다가 다시 밀리면 다시 재매수를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상담에 CJ, CGV. 자, CJ, CGV 오늘 다른 소비주를 다 움직였는데 아직 이거는 안 움직이죠? 길게 보셔야 돼요. 이쪽 소비주들도 내년에서 혹은 내후년에서 우리나라 또 영화도 그러니까 결국은 치료제가 들어와야 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뭐 관객수 뭐 10,000명 이렇게밖에 되질 않더라고요. 관객수 10,000명이 아니고 100만 명, 뭐 300만 명, 500만 명, 뭐 1,000만 명은 지금 당장은 어려보니까 그런 식으로 수백만 명이 몰려서 지금 이제 영화를 본다라는 소식이 나와야 아마 그래야 급등하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계속
매집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700원이면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일단 미국에서 그 풋볼 경기라든지 메이저리그라든지 유럽에서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이런 데서 관객들이 뭐 3만 명, 5만 명 모여서 막 경기를 봤는데 그렇게 크게 그렇게 확진자들이 늘어나지 않더라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 그때에서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올 것 같고요. 올해는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오늘 상담 모두 다 좀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자,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죠. 생각보다 강할 거라고 혹은 공매도로 시장이 급락할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제가 공개 방송으로 지난주에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개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 공매도 소식에 시장을 급락을 시킨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거라 그랬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 공매도를 나중에서라도 쓰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이걸 공매도로 시장을 급락을 시키진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올려놓고 나중에서 공매도를 쳐가지고 분명히 급락을 시키겠지만 지금은 아닐 거란 얘기. 그 얘기를 제가 공개 방송에서 지난주에서 다 얘기를 해드렸던 얘기인데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쉽게 당장 시장이 뭐 급락한다 이런 공포보다는 오히려 어떤 종목으로 5월 달에서 수익을 낼 것인가. 제가 볼 때에서는 한 7월 달, 8월 달 이때가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고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 상담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자, 공매도 때문에 좀 걱정되셨던 분들 오늘 방송으로 조금 마음 좀 안정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이정수 위원님과 조금 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어지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